바로 이어서 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액셉트 해보고 그래서 허리 돌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코스를 딜리트 하는 게 있어서 지웠다 다시 만들어서 데이터들이 잘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일단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그 제이슨 파일을 포스트그레스QL 용으로 변환했을 때 이런 오류가 나는 건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코딩을 하거나 자료 리서치를 하거나 제 전문 지식을 활용한 거 없이 전부 다 이 대화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러니까 IT 일을 좀 해보시고 개발 안 하시는 분들도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디버깅에 있어서 그냥 전문을 복사해서 이 점 프로 같은 거에 주면은 이렇게 디버깅도 거의 그러니까 오류도 정확히 찾아주니까요. 네, 그럼 잘 됐고 계속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수정한 거를 L은 모르기 때문에 아, 간단하게 문제가 되는 다시 보이스로 기존 파일은 어레이 값 안에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다운 사용해서 밸류가 아니라 컬럼으로 인식된 문제가 있었어. 그 부분만을 해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잘 입력이 됐고 앞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건지 알려주고 순서대로 진행해줘. 그러니까 얘가 이제 테스트 먼저 하고 실제 테스트, 그 다음에 기존 제이슨 제거하고 오류 처리 개선하고 타입 이제 최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랑 우선순위도 알려주는데 사실 이건 제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고 원래는 그냥 알아서 합니다. 어, 그럼 애가 일하는 동안 제가 여기 아까 2달러였으니까 지금 한 얘랑 작업하면서 2달러 정도 쓴 것 같고요. 이게 좀 비싸죠, 얘가. 2달러면 약 2,800원? 2,900원, 3,000원 이렇게. 이때 좀 쉬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생산성 올리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다 클로드 코드를 하나 더 열어서 병렬로 작업하는 게 가능은 한데 심지어 그 어제 클로드랑 이전에 제미나이랑 코덱스 오픈AI 거도 다 병렬 처리를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저는 아직은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이거를 하나 더 열어서 돌렸을 때 이게 맥락 관리랑 그 다음에 애가 작업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다 읽어 들어와 가지고 코딩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저도 어제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오히려 복잡성만 늘어나고 꼬이기만 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제가 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이 작업들이 다 완료됐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미리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보는 거죠. 그것도 하기 전에 일단 애가 답변을 줬으니까 애가 콘솔에서 지금 개발 환경 서버 열고 직접 콘솔에서 데이터 로드되는지까지 확인을 했고 아마 눈에 안 보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아니면 그 에이전트 툴 콜링해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참조 제거했고 제이슨 파일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방금 그냥 날리면 어떡하지 좀 심장이 덜컹했는데 백업용 데이터 폴더 이동시킨다고 하네요. 나머지도 다 정리를 한다 하고 이거를 백업용 폴더로 이동시키겠다고 합니다. 데이터 여기 해서 백업이라는 폴더 해서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해. 센스가 좋네요. 제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디버깅 하기 쉽게 이제 오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기존에는 그냥 에러 온라인 에러 이렇게 했는데 슈퍼베이스랑 그냥 메시지 디테일 코드 이렇게 세분화해줬고 그다음에 스로 에러로 마무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함수는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원해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개발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줬고 콘솔 먼저 고 여기서는 지금 이 타입 아니면 빈 배열로 리턴 해줬는데 여기서 뭐야 이 콘솔 1을 찍었으니까 최종 리턴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딱 타입을 정해서 해준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더 가독성이랑 이런 게 좋아지죠. 복잡성도 좀 낮아지는 거고. 이제 에러 있으면 스로 타입 분류가 안 되는 오류는 그냥 예상치 못하게 나왔다고 해주고 로더에 가서 에러 코드가 아이디가 없으면 이제 undefined return 그게 아니면 다tabase 에러. 저도 이 타입은 몰랐고 처음 보거든요. 이게 슈퍼베이스 내에 포스트그레스QL에 그 에러 리턴 타입이 정의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에러 처리를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로더 쪽은 다 바꿨고 이제 코딩 쪽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러를 추가했고 에러 처리 추가하고 에러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시도 리로딩을 넣어줬고요. 어, 타입 DB 스키마랑 TS 타입 일치하는지 보고 있고요. 원래 프리즈마를 쓰면은 프리즈마 있는 타입이 그거를 바로 제네레이트해서 TS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까지 점검할 필요 없는데 저는 지금 여기 프리즈마에선 말이 안 나와. 여기선 프리즈마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게 간단한 앱이나 비전공자 분들은 그냥 TS를 안 쓰고 그냥 다 JS로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혼자 작업하는 거면 솔직히 CS가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복잡하지 않은 이상 이게 타입에서 뭐 걸려서 뭐 오류가 나고 전역 에러가 나고 이런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컴포넌트에서 널 체크도 추가가 됐고요. 이러면 가독성은 좀 떨어지긴 한데 이제 언디파인드랑 널 둘 다 확실하게 잡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원래 언디파인드랑 널을 동시에 잡으려면은 그 변수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한 번에 잡아내잖아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지금 이게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널 체크까지 하려면은 이렇게 좀 하드 코딩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코드를 최대한 뭔가 살리가면서 하거든요. 그 구조를. 그러다 보니까 초기 그 코드 퀄리티가 구린 경우에는 얘가 그거를 그대로 거의 쓰고 거기 위해서 자기가 하드 코딩하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코딩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코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원샷 프롬프트를 넣을 때 애초에 코드 퀄리티가 거의 베스트 프랙티스인 것만 넣어주고, 아니면 그냥 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게, 어차피 아예 그게 없으면은 백지로 주면은 애가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를 계속 그 구조화해 가면서 짜니까 더 자신 없는 코드 퀄리티 넣을 바에는 그냥 안 넣는 게 더 방법인 것 같아요. 빌드에서 보니까 빌드도 됐다 하고, 테스트 해보니까 얘가 테스트는 실패했는데 지금 저희가 입력한 거는 데이터 로더니까 그거는 잘 된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됐고, 총 어떤 작업했는지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기서 한번 이제 그 원래처럼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여전히 오류가 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로 옮겼는데 아직 콜스나 코스 디테일, 그다음 마이러닝 페이지에서는 그 기존 데이터 제이슨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래서 원샷이 중요한 건데 아예 그럼 원샷을 그냥 다 넣어보겠습니다. source.txt 변경 전 구조를 전체 코드에서 모두 찾아준 뒤 그 다음에 사실 여기다가 이것까지 다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어제 훈련을 해서 그거를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아직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너무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 고친 다음에
이제 분할 결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에서는 공 4개 제거해서 이제 결제 테스트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맥락에서는 거의 코드베이스 전체를 이해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하는 대로 바로 작업 이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확인해 줍시다. 1달러 더 썼고요. 여기 토큰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00토큰, 그러니까 11,000 토큰을 사용 중이고요. 14,000 토큰. 한국 오퍼스는 지금 전체 컨텍스트 제한이 얼마인지 4.1, GPT 4.1은 100만 개니까 코드부터 계속 따라가 주겠습니다. 홈에서는 레이팅 필드 널 체크 누락이고 레벨 매핑. 홈에서 일단 아까 한 것처럼 에러 처리 좀 더 해줬고 그 레이팅 부분에서 에러 체크 해줬고 근데 이게 사실 레이팅이 그 별점인데 사실 별점은 원래 그 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총합이 별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식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쳤을 때 리뷰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레이팅 보여주는 UI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바꿔주는 게 결국에 이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할 일이 늘어나면 그거랑 똑같이 비례해서 할루시네이션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원샷을 할 때 이 레이팅 정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까지 구현을 다 되고 그럼 결제를 하고 수강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뷰가 생길 거니까 그때 레이팅을 보여주는 UI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클론 혹은 레퍼런스 하는 사이트들 교육 사이트들 대부분의 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젝트를 막 0.0 버전, 0.5 버전, 0.7 버전, 1 버전 이렇게 진짜 정보 없이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거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개발자가 신경을 써서 작업 진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나중에 본격적으로 그 그 리뷰 컬럼 테이블이 들어오고 그럼 또 바꿔줘야 되는 구조일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코드가 코드베이스 전체 탐색하는 것도 빠르고 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비용이 더 나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긴 하죠. 근데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다 잘 쓰고 있다 하고 어드민 온도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 제가 안 쓰는 페이지라서 이것도 원래 지우고 했어야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코스 디테일에서 이제 잘 반영해 준 것 같고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빠르게 온라인 강의 무료 강의부터 원래처럼 무료 강의면 이거 누르면 유튜브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중이라 코드로 비디오 아이디가 아니면 그냥 아이디 값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베이직이니까 가서 커리큘럼 비디오 있는데 아마 대소문자에서 갈린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다 잘 되고요. 그것도 잘 열려. 그다음에 이건 제가 구매한 강의니까 임무가 나와야 되는데 원본데 아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없네요. 그럼 이걸 한번 비디오 아니 저장을 하고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안 보이고요. 디버깅을 좀 여기서 하면 에러 나니까
아, 음, 일단 빈모 쪽부터 한번 봐. 이거거든요. 이걸 해시 비디오 아이디는 정확히 들어갔고 불러오는 데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 말고 다른 거 한 것까지 똑같이 불가나고요. 아마 100% 그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걸 텐데 여기서 이제 그 인자를 못 받아서 네, 잘 되네요. 네, 잘 됩니다. 강의 자료 다운도 해볼게요.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GIP 파일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GIP 파일이 있는데 어? 이게 조금 해고를 해보면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맨 처음에 그 기존 데이터베이스 입력된 파일을 CSV로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마이그레이션해서 포스트그레스QL에 이제 업로드한 건데 사실 데이터 기준 값을 이걸로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조금 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류가 아까 GIP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는 데이터를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디버깅 하는 건 부득이하게 제가 직접 이렇게 해버렸는데 여기는 이건 제가 왜 오류나는지 알거든요. 웹 코딩 가보시면은 여기 가서
여기 타이틀 값이 여기는 있는데 다른 거 보면 여기 타이틀 값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레슨엔 타이틀 값이 있는데 지금 섹션엔 타이틀 값이 없어서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거. 이 부분은 그냥 데이터를 좀 다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1시간 동안 좀 촬영하면서 했는데 총평은 이제 클로드가 코드를 뭐 이상하게 짜거나 오류난 건 하나도 없고 다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 변수명 이런 데서 난 건데 아까 그 비디오 아이디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인공지능 코딩을 생성할 때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 생성할 때 여기 함수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카멜 케이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문자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저 비디오 여기 아까 소문자인 것처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먼저 생성을 해요. 애가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여기도 보시면 다 컬럼명이 소문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그 get으로 파람스로 데이터 가져올 때는 보시면 이제 유즈 파람스로 가져올 때는 여기선 또 카멜케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컬럼명, 변수명, 파라미터명 뭐 등등등 전부 다 그냥 다 소문자로 통일하는 게 그냥 가장 나아요. 내가 기존에는 카멜 케이스를 썼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그냥 그러니까 클로드를 쓰면은 클로드 MD나 아니면 커서에는 커서 룰스에 무조건 소문자를만 쓰라고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쿼리마다 3번, 4번 정도 날리면 애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문자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이런 좀 시덥지 않은 버그를 애초에 안 만들려면 그냥 아예 다 소문자로 통일하셔라.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좀 나머지 작업든 이것들은 1시간 더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저희가 기대한 대로 20분 안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2시간이라면은 만약에 직접 개발했다 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걸렸을 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무조건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속 찍을게요.